늘 하는 그 표영호 TV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 대표님께서는 늘 그 하락을 제일 먼저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네. 이 하락을 언제까지 예측을 하시는지. 아, 하락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렇죠. 그건 제가 예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고 계속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주 잘 보이는데 왜 자꾸 오른다고 할까 해서 제가 바른 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언제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시 그것 데이터를 좀 보고 나면 데이터에 아마 방향 전환의 시그널이 올 거예요. 저희들 구독자 입장에서는 이 하락 자체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 표영호 TV에서는 하락론자다. 아, 제가요? 네, 그렇게 댓글에도 보면 인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락론자 또는 상승론자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하고 있고 또 하락의 폭이 깊어질 때는 하락의 폭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승할 때는 또 제가 지금부터 상승하니까 아파트를 사세요 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뭐 하락론자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표영호 TV는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랄지 뭐 환율이랄지 이자 금융 이자랄지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래량 또 그러니까 뭐 매매 지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런 것들을 놓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당분간은 하락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가 하락했다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갈 것 같네요. 네,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락이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표영호 TV를 보면서 아는 많은 구독자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 집값이 네. 아파트 가격이 아니면은 현재 이 모든 가격이 4년 전으로 아마 돌아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4년 전이라고 하면 2018년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죠. 2018년이죠. 그건 아마 내년도 초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좀 보면 이게 하락이 얼마나 갈 것인가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하락은 그동안의 하락과는 좀 달랐다. 최근 몇 년 동안 건국 이래 가장 많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건국 이래 가장 많이 오른 집값이 우리의 급여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물가가 낮고 뭐 이래서 가치가 상승해서 집값이 올랐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데다가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고 코인으로 흘러들어갔고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그랬고 네네. 그래서 뭐 동학개미 운동에서 주식으로 돈 번 분들 많이 있고요. 네. 그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가 부동산으로 까먹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주식이 많이 하락해서 다시 좀 손해보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하락이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아마 적어도 한번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도 하락이 이어지고 하락 내지는 보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락보합. 지금 보합이 아니고요. 하락보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같은 그 아파트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 구매를 하는 시점이 그러면 계속 관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시점 지금은 절대 아니죠. 사실은. 언제쯤이냐면 그것도 아마 지표가 나올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든가 물가가 잡혔다든가 근데 물가나 금리가 잡히고 나면 어떤 게 오냐면 저성장이 올 수 있습니다. 저성장은 고금리보다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고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애플도 고용을 줄이고 있고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계 1등하는 애플마저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 위축이 좀 심하게 올 것이다. 시중에 뿌려놓은 돈을 다시 회수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강한 것이 오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요. 지난번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안타까운 것은 가진 자에게 더 많이 돈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죠. 네 글자로
현금 부자라는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2년은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 있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에서 급매물 중에 뭐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그때는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집값이라는 게 또 마냥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분양자들요? 네. 신탁회사에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상당히 그 둔촌주공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행사 부도나 시공사 부도는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GDP 대비 지금 제가 알기로 5.5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땅값이. 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땅을 싸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는 땅값을 많이 주고 고가에 분양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죠. 자재값 많이 올랐죠. 분양받는 사람이 없으면 부도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냐면 지금 슬슬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짓다가 만 오피스텔이나 짓다가 만 건물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행사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책임 못 지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그 시행사, 작은 시행사들 또 큰 시행사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들이 돈이 많지가 않아요. 다들 그 PF나 이런 걸 일으켜서 금융을 일으켜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뺏기는, 그 사람들 중에는 다 뺏기는 거죠. 신탁회사에. 그래서 대주단에 뺏기는 거죠, 대주단에. 그 시행사나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구매를 하기 전에?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시행사에서 그걸 공개하지 않고 또 그 건설 원가를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싼 땅을 주고 비싸게 분양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다 이익을 봤는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금리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들도 아마 상당히 지금 죄송하지만 흔한 말로 쫄릴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은 그냥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정말 뭐 분양을 잘하는 걸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긁어 모으고 돈을 벌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향후 한 2, 3년 동안은 그동안 벌었던 돈이 다 땅에 녹아 들어가지고 부도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걸 염려하는 사실 시행사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작은 시공사들은 뭐 이미 부도가 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상당히 시행사나 시공사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들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들도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뭐 바보겠습니까?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시행사나 시공사가 소규모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려를 해야죠.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그 대형 시행사는 손에 꼽힙니다. 네. 제가 어디라고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행사, 뭐 몇 개 오피스텔을 좀 지어봤거나 몇 개 생활용 숙박시설을 지어봤거나 이거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경기 흐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그동안 벌었던 돈들을 다 까먹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건물이나 뭐 새로운 걸 프로젝트를 할 때 계속 법인을 새로 만들어요. 연결 짓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망하면 요것만 망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요것만 털어내면 끝이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또 크게 관계가 없어요. 자기들은 계속 벌어놓은 돈들은 또 있어요. 시행사 부도 난다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분양 안 받으면 되니까요. 좀 위험한 구간에서는 사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PF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금융적으로 취약한지는 그들 자신들이 알거든요. 이 얘기는 정말 저희들한테는 좋은 정보네요.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뭐 일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은 전혀 몰랐고요. 시행사, 시공사 부도가 난다는 거는 이런 정보는 상당히 아니 그동안 꽤 많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 내용은 저뿐만 아니고 건설업 쪽에 종사하시는 많은 그 임원진들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네. 지금 위험하다. 지금 사실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건설사나 시행사 이런 데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본인 스스로를 염려해요. 이런 정보는 정말 우리 표영호 TV의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한다는 게 뭐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거고 그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니까 고마워서 제 정보를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현재 집을 못 구하고 또 집을 전세로 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많지만은 지금 현재 전세가 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반전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로 가죠. 근데 이 월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깡통 전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해결책이 뭔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의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데 80%라고 하면 안정권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믿지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값이 그냥 적절히 올랐을 때 어떤 80%지 지금 급등해 있는 상황에서 얼마까지 떨어질지를 모르잖아요. 80%도 역시 나중에 내년에 집값 팔리는 것보다 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60% 돼야 된다.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5%가 되고요. 저기 지방 쪽 어느 지역 보니까 아주 작은 평수들은 85%가 넘어가는 깡통 전세도 있던데 이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혹시 안전하게 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수 보증보험도 물론 들어야죠. 드는데 그것도 우선순위, 선순위자여야 됩니다. 선순위자여야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후순위자면 선순위자에게 먼저 돈이 가고 후순위자에게 남는 돈이 오기 때문에 그건 역시 조심해야 되죠. 그럼 이 부분은 전세나 월세로 반전세로 들어갈 때는 일단 그 주변의 시세나 그 전문가들하고 지금 주변 시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 지금 주변 시세가 왜 문제가 아니냐면 지금 주변 시세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전세 가격을 정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이거는 전세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금 중에 뭐 20% 먼저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집값이 지방의 경우, 동탄의 경우, 뭐 GTX 선 따라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 외곽 쪽, 노도강, 그리고 경기 쪽, 인천, 용인 쪽, 이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격이 지금 많이 빠지고 또 그 페어버 TV에서도 항상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어떤 이동을 한다면은 대표님께서는 뭐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네. 죄송하지만 네. 자꾸 이렇게 늪으로 들어가시는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빠지고 있는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빠져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바닥 찍었다라고가 아니고 지금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그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집 안 빠졌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기에 또 외곽 쪽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못 들어오죠 이제 서울에.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집값의 격차라는 게 앞으로 뭐 어떤 분들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인구가 줄면 줄수록 외곽부터 더 집값이 하락할 수 있어서 무조건 서울에 계시다면 서울에 계신 게 좋습니다. 아, 정말 이 아파트라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괴롭게 만드네요. 이 아파트가 사실 최소 지난 3년 동안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집 구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페어 TV에서 늘 하는 얘기가 빅스텝을 예측을 하셨는데, 그럼 이 빅스텝을 미국에서 빅스텝을 또 언제 그 시점이 또 데이터상에 나온 게 있나요? 아니 데이터상에 나온 게 아니고 그건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예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7월 달에 지금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CPI가 지금 9.2인가 찍었죠.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물가예요. 이거 잡으려면 빅스텝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0.5% 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0.7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그럼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울트라 빅스텝 1%로 올릴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게 7월 말에 결정 날 겁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1%냐,
0.75년의 문제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1%포인트까지 올리는 건 좀 미국도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만약에 미국이 1%포인트 올리면요. 개발도상국에 지금 여러 가지 디폴트에 들어간 국가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나라들은 다 국가 부도입니다. 우리 저희와 같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위기가 오면 가장 춤을 추는 사람들은 가진 자입니다. 현금 확보를 많이 한 현금 부자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폭락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저축입니다. 지금은. 돈을 모아놓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지금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저런 그런 뉴스나 그런 채널들을 좀 선호하시는 채널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좀 다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표영호 TV 구독자들한테만 아주 시크릿하게 뭔가 줄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를 과하게 내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포지션을 잡는다면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요즘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내 고집만 피우다가는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좀 깨는 게 필요하고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